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이번 영상 역시 발음 기호의 체계와 모음편에 이어지는 시리즈로 자음에 관해 바로 살펴볼게요. 발음 기호표에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쪽은 모음을, 아래쪽은 자음을, 위쪽 모음은 또다시 세로로 반이 나뉘어 왼쪽은 단모음, 오른쪽은 이중모음을 나타낸다는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사실 영어 발음에서 자음과 모음의 중요도를 따지면 모음보다는 자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음의 경우 한 끗 차이로 전혀 다른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어로는 커피와 카피의 발음이 완전히 다르지만 영어에서는 커피, 커피로 발음 기호에서 볼 수 있듯 알파벳 P가 나타내는 소리와 F가 나타내는 소리만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 발음 중 하나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자음에 관해 살펴봐요. 영어에서 자음은 표에서 볼 수 있듯 총 24개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로줄은 성대가 울리지 않는 무성음과 성대가 울리는 유성음이 번갈아가며 놓여 있어요. 세 번째 줄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맨 왼쪽 세 기호는 코를 통해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 즉 비음이에요. 그리고 남은 5가지 기호의 경우 각각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 있는 기호들은 두 개가 하나의 쌍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로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줄에는 총 4쌍이 있죠. 이렇게 쌍으로 묶는 이유는 소리를 내는 입모양, 혀의 위치 따위가 같기 때문이에요. 단 하나의 차이점은 성대가 울리는지 울리지 않는지랍니다. 각각의 쌍 왼쪽에 있는 기호들은 성대가 울리지 않는 무성음, 오른쪽 기호들은 성대가 울리는 유성음인데요. 첫 번째 쌍의 경우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며 나는 소리로 왼쪽 기호는 성대가 울리지 않고 오른쪽 기호는 성대가 울려요. 두 번째 쌍은 윗니 뒤쪽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혀끝이 닿은 상태에서 튕기며 나는 소리인데요. 입술은 편히 열려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시면 돼요. 세 번째 쌍의 경우 한국어 취를 발음할 때의 입모양에서 혀의 대부분이 입천장에 닿으며 나는 소리예요. 마지막 네 번째 쌍의 경우는 목구멍을 닫았다가 열며 내는 소리랍니다. 두 번째 줄로 넘어가서 첫 번째 쌍의 경우 윗니를 아랫입술에 얹은 상태로 내는 소리예요. 참고로 이 두 기호의 발음과 바로 윗쌍의 발음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첫 줄의 기호는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며 나는 소리이고 둘째 줄의 기호는 입술이 절대 붙지 않고 윗니를 아랫입술에 놓은 상태에서 나는 소리랍니다. 일명 번데기와 돼지꼬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쌍의 경우 혀끝이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자리하며 나는 소리인데요. 이 두 소리의 경우 일명 번데기 발음은 바로 옆 소문자 S처럼 생긴 기호와 돼지꼬리 발음은 바로 위의 소문자 D처럼 생긴 기호와 혼동하여 발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번데기 발음의 경우 혀끝이 이 사이의 자리에서 나는 소리이지만 소문자 S처럼 생긴 기호의 경우 위와 아래 치아가 맞닿은 상태로 혀끝은 치아 뒤쪽에 닿아서 나는 소리랍니다. 돼지꼬리 발음 역시 혀끝이 치아 사이에 자리하여 나는 소리로 소문자 D처럼 생긴 기호의 윗니 바로 뒤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혀끝이 튕기며 나는 소리와 구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쌍의 경우 위와 아래 치아가 맞붙어 치아가 닫힌 상태에서 혀끝이 치아 뒷면에 닿아 나는 소리예요. 마지막 쌍의 경우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내는 소리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나는 소리랍니다. 마지막 줄로 내려와서 왼쪽 세 기호는 비음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폐를 통해 나오는 공기의 일정량이 코를 통해 방출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기호의 경우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며 나는 소리로 공기가 코까지 전달되어 나는 소리랍니다. 두 번째 기호는
혀끝을 윗니 바로 뒤에 있는 돌출된 부분에 위치시켰다가 튕기면 나는 소리로 역시 일정량의 공기가 코까지 전달이 되면 나는 소리예요. 세 번째의 경우 목구멍이 내는 소리로 닫혀있던 목구멍을 열며 바람이 코까지 전달되어 나는 소리랍니다. 네 번째 기호의 경우 목구멍을 완전히 열고 내는 소리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기호는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는 발음 중 하나인데요. 다섯 번째 기호의 경우 혀가 뻗은 상태로 혀끝이 윗니 뒤편에 맞닿으며 나는 소리인 반면 여섯 번째 기호는 혀가 말린 상태로 입천장에 닿지 않고 나는 소리예요. 그 다음 기호의 경우 말을 할 때 입술에 긴장감을 주지 않는 한국어의 특성으로 인해 중급 이상이 되어도 제대로 하기 힘든 발음 중 하나인데요. 이 발음은 입술에 긴장감을 주어야 하지만 우리는 말을 할 때 입술에 긴장을 준 상태로 말을 하지 않아 생각보다 까다로운 발음이에요. 한국어 우를 발음할 때처럼 입술을 둥그렇게 모으고 긴장을 준 상태로 나는 소리랍니다. 마지막 기호의 경우 모음인지 자음인지 우리를 상당히 헷갈리게 만드는 발음인데요. 한국어에서는 모음으로 취급하는 소리이지만 영어에서는 자음이랍니다. 이 발음의 경우 혀의 안쪽과 입천장에서 목구멍 쪽으로 있는 부드러운 부분, 즉 연구개가 맞닿았다가 떨어지며 나는 소리예요. 이상 여러 편에 걸쳐 발음 기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발음의 경우 아무리 이론상으로 알고 있어도 근육들이 마음먹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발음을 연습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